여러분, 요즘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?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계속 들리는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?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점을 궁금해하실 텐데요. 오늘 김경록 박사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완전히 새로워진 경제시대에서 살아남는 법, 지금부터 그 핵심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볼 거냐면요. 먼저 왜 실제 경제랑 주식시장이 따로 노는지 그 괴리부터 들여다볼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, 또 여기에 AI라는 거대한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생존법까지 알려드릴게요.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한쪽에서는 금융시장이 엄청난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말이죠. 바로 이겁니다. 이 그림이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죠. 코스피는 3,500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정작 우리 주변 상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 쉬고 있잖아요.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느낌이랄까요?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? 자, 그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글로벌 요인에 있습니다.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걸로 예상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같은 시장으로 돈을 들고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.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뭐랄까 딱 좋은 골디락스 상태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실제 경제보다는 주식 같은 자산 가격만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. 하지만 이런 해외 분위기만으로는 지금 한국 경제의 속사정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. 사실 우리는 그냥 잠깐 힘든 게 아니라요. 아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. 전문가들은 이걸 한마디로 저성장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. 언젠간 올 줄은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한 4, 5년은 빨리 우리 앞에 닥쳐버린 거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IMF 외환 위기 때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. 그때는 갑자기 외부에서 쾅 하고 터진 사건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경제 내부에서, 그러니까 잘 나가는 수출 대기업이랑 힘든 내수 기업 간의 격차, 또 엄청난 가계빚 같은 문제들이 서서히 하지만 아주 깊숙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. 자, 그런데 이 저성장이라는 숙제 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덮치고 있습니다. 바로 인공지능, AI입니다.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문제일 거예요. 예전에는 신입사원들이 하던 일들, 뭐 회계자료 정리나 법률 리서치 같은 것들을 이제는 AI가 척척 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. 생각만 해도 좀 불안하죠. 하지만요, 바로 이 변화 속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. 이게 마치 옛날 산업혁명 때 일자리를 뺏는다고 기계를 부셨던 러다이트 운동이랑 비슷하지 않나요? 우리도 AI를 막 부셔버리고 싶을지 몰라요. 하지만 김경록 박사님은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합니다. 기계를 부수는 사람이 될 게 아니라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의 주인이 되라는 거죠. 와, 발상의 전환이죠?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.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해법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. 먼저 젊은 세대라면 핵심은 이 변화를 이끄는 혁신 기업, 그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겁니다. 지분을 소유하는 거죠. 반면에 50대, 60대이신 분들은 이제 초점을 좀 바꿔야 합니다.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. 바로 여기서 인컴 자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이게 뭐냐면 이름 그대로 소득, 인컴을 만들어주는 자산이에요. 예를 들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나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 투자 신탁, 즉 리츠 같은 것들이죠. 중요한 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도 내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. 이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전략이거든요. 자,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? 우선 배당 같은 현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죠. 그럼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져도 이 현금이 쿠션 역할을 해줘서 충격을 덜 받게 돼요.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이 현금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원금 손실을 메우고도 남아서 결국 플러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훨씬 든든한 노후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겠죠. 근데요,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산에 몰빵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역사가 아주 똑똑히 보여줍니다. 1980년대에 금에 투자했다가
정말 뼈아픈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딱 그 예죠. 보세요. 1970년대에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금값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. 그런데 1980년 바로 그 꼭대기에서 금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? 그 뒤로 무려 20년 동안 가격이 70%나 폭락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. 가장 끔찍한 건 그 2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 금덩이에서는 이자 한 푼, 배당 한 푼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.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. 자, 기술과 경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. 변화의 파도에 맞서 싸우는 파괴자가 될 것인가?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미래의 한 조각을 소유하는 주인이 될 것인가?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?